이렇게 하루가 끝났네요. 제가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회사 갔다 퇴근해서 설거지, 빨래, 이것까지 하루 종일 바쁜데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우연히 제가 다큐 하나를 보고 나를 갈아놓지 않고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바로 헨리포드의 전략인데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헨리포드는 이 전략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거든요. 상류층만 이용할 수 있었죠.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전략이 시스템이었어요. 1902년 포드사를 세웠는데 이때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원래 12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이거를 1시간 33분으로 줄여버려요. 도축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소 한 마리를 백정한 사람이 다 해체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각자 정해진 부위만 해체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동차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7,883가지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조립 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냥 오면 하루 종일 내 위치에서 계속 나사만 돌리면 수대의 자동차가 알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스템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나사를 돌리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주로 나사를 열심히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경제, 육아, 요리, 빨래, 가사, 부모님 챙기고 이 시스템이 없으면 정말 그냥 내 몸을 갈아 넣어야 하거든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라요. 내가 매일 반복하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저도 하나 있는데 제가 빨래하고 나서 양말 짝 맞추는 게 은근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려줬는데 양말을 그냥 검정색으로 다 똑같은 걸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짝 맞출 필요도 없고 일이 확 줄더라고요. 이게 관찰하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까 계속 에너지를 쓰면 돼요. 포드를 관찰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포드는 끊임없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산 공정을 바꿔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나사 하나만 덜 돌리시고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수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을 발견하실지도 몰라요. 둘째는 현실적인 보상인데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리니까 지루했는지 사람들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을 새로 뽑고 교육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포드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임금을 2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 300이었으면 월 600을 주는 거죠. 생각만 해도 근로의욕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직률이 확 줄었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효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노동자들이 여력이 되니까 포드 자동차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자가 소비자가 된 거죠. 회사에 공유해야겠는데. 확실히 요즘 직장인이나 공무원분들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게 현실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금 가치는 쭉쭉 떨어지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고 집값은 저 멀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재테크, 투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셋째는 이제 내가 꼭 몰라도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 발표 같은 거 하면 모르는 거 질문할까봐 약간 떨리잖아요. 물론 요즘은 AI가 있어서 좀 덜하지만요. 근데 헨리포드는 이미 100년 전에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죠. 1919년 헨리포드가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상대는 포드에게 일부러 고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계속 던진 거예요.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실제로 포드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언론사는 다 찍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헨리 포드가 운 좋게 돈 번 부자라고 비웃었어요. 근데 그때 포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책상 위에는 수많은 버튼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건 그 버튼만 누르면 전문가들이 달려와 알려줍니다. 내가 왜 굳이 그런 지식까지 외우며 뇌를 낭비해야 합니까? 헨리 포드에게는 지식도 일종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사실 정말 이 지식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론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으면 좀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재밌는 게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모르는 포드에게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완벽한 지식인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인간적인 포드의 모습에 끌린 거죠. 어쩌면 헨리 포드는 현대사회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돌리는 사람이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불완전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까지도요. 저는 여러 명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는 적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티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증강인간이라고 하죠. AI를 활용해서 자기 능력을 확장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이 잘 활용하면 되죠. AI를. 넷째는 이 고집과 확신을 구분하는 건데요. 헨리 포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집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독이 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슷해서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헨리 포드도 그랬는데요. 시장은 계속 변했고 사람들은 더 다양한 자동차를 원했어요. 하지만 헨리 포드는 모델 T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동차다라고 하면서 변화를 거부했어요.
반면에 경쟁사인 제너럴 모터스는 그 변화를 기회로 보았죠. 쉐보레, 올즈모빌, 캐딜락 이렇게 다양한 차종을 개발했어요. 포드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제너럴 모터스의 판매량은 3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 헨리 포드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확신이 나중에는 큰 약점을 만들어낸 거죠. 이 결국에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 그러려면 주어진 환경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맞게 나를 바꾸고. 제가 망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오만했던 순간이더라고요. 특히 약간의 성과가 있을 때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고집이 생기냐면 나이가 들수록 나름의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행주는 이런 거 사야 돼. 살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성공 경험이 사실은 이제 내 고집이 되어서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정말 쉴 틈이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요즘 좀 무기력했어요. 근데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럴 때 필요한 건 나를 갈아넣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어떻게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고민하면 그래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좋은 아이디어는 책상 앞이 아니라 걷다가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1945년 헨리 포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시나요? 10만 명이었어요. 네, 세상을 바꾸는 건 발명이 아니라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지금처럼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확산을 이룬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정했다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